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한 트럼프, 다시 한번 달러, 원달러 환율 급등이 나올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발언을 하면서 이거 제2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가볍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4월 30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의 정도가 매우 높은 증거를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트럼프 형은 계속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저격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확신의 정도가 매우 높은 증거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조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기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기원했다는 증거 본 적 있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봤지만 말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어쨌든 지금 경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데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 확실히 악재는 악재입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중국과 싸우는 것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을 벌하기 위해서 관세를 사용하면 재정적인 고통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심각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turn A into B, A를 B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깊은 불황을 full blown, 활짝 핀 경제 불황으로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가 좋지 않은데 더 경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요. 그리고 기사 뒷부분엔 이런 말이 나와요. 트럼프는 중국에게 빚진 부채를 취소할 수 있을까? 오잉? 미국이 중국에게 무슨 빚진 게 있나요? 이 부분은 뒤쪽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일주일 동안 오른 것을 다 반납했습니다. 4월 27일 갭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한방에 이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봐도 8634포인트에서 8604포인트, 일주일 기준으로 30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여기 증시 하락에 불을 붙인 뉴스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5년 만에 첫 분기 손실을 전망했습니다. 4월 30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2분기 전망을 했는데요. 2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 40억 달러 비용이 들 거라고 하면서 2분기 때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언택트 테마주로 아마존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4월 30일 목요일에는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2분기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로 인해서 아마존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7.6% 빠졌습니다. 조금 이상한 게 기업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 직원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적자가 난다고 발표를 했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7% 이상 빠졌네요.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테슬라에도 악재가 하나 났습니다.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 스톡 프라이스 is too high 이모, 테슬라 주가 매우 높아. 여기서 말한 이모는 그 이모가 아니에요.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에요. 혹시 이걸 보고 진짜 이모라고 생각하신 분은 곰으로 바꿔주세요. GMO. 어쨌든 CEO 스스로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신고가를 경신해오던 테슬라의 주가 역시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10.3% 하락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마존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닥 대비 거의 2배 정도 올랐어요. 이 정도 조정은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럼 다시 관세 부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중국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중국 때리기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계속해서 중국을 때려왔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달러 인덱스와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릴 때마다 위험자산인 주식은 떨어졌고 안전자산인 달러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번 2월 3월 주가 하락 시기에 하락 초창기 2월 말에는 달러가 하락했고 하락 후반부인 3월 초에는 달러가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주가와 달러 사이에 큰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가 하락과 달러 상승은 꼭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재가 터질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이 떨어지면서 달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2019년도 당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는 하락해왔고 달러는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피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것은 5월 1일 하루 동안 달러의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가 지수는 일주일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달러는 반대로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 아래로 떨어졌고 오히려 99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로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은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연준의 자산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이번 위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은 6조 달러 이상으로 점핑했습니다.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즉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달러 가격 상승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4월 29일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더욱 돈을 무한대로 풀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더욱더 하락시키는데 한몫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CNN 뉴스를 보겠습니다. 방금 미국이 중국에게 무슨 빚을 졌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지금 중국은 미국 채권을 1.1조 달러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은 규모인데요. 제가 알기로 단일 국가로서 미국 국채를 일본 다음으로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처음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부채를 취소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보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팬데믹의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중국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 지급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미국이 중국에게 딱 얼마다 이런 식으로 빚을 진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1.1조 달러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예전에 많이 사뒀어요. 즉 미국의 국채 금리가 1%, 2%일 때 중국은 이미 미국의 국채를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도 만만치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너네 코로나 유행시켰지? 이것에 대한 벌이야. 우리는 너희들에게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게. 조금 많이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개인들이 미국 국채를 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에서 사고를 쳤어요. 무슨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우리 미국 국채 1조 달러 들고 있네? 그런데 너 우리한테 큰 잘못을 했잖아. 이거 이자 그냥 받지 마. 이걸로 퉁치자. 이거 뭐 지들 맘대로입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 국채를 산다면 미국에게 잘 보일 필요까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CNN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미국 국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들로 경제보좌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부채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은 신성불가치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이자 지급을 취소한다라는 그러한 워싱턴 포스트의 아티클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조차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너가 그 게임을 시작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통화의 중요성인 신성함을 해치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힘든 게임일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can do it in other ways. 우리는 이자 지급 취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할 거야. 우리는 관세로 그것을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에 대해 열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낮아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 때리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로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36.1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가 더욱더 좋지 않아질 게 뻔해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019년 10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월 15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월급날이 아닙니다. 2019년 10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1차 무역 합의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가는 등
미국의 제조업 침체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로 내려가자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중국과 1차 합의를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6.1까지 내려갔는데 과연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를 때릴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4월 29일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무제한 돈풀기 정책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비둘기 중에서도 슈퍼 비둘기가 됐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관세를 부과해서 주가 하락, 달러 상승이 혹시나 나온다면 파월은 돈을 역대급으로 풀면서 주가 방어, 달러 진정에 나설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주가 하락, 달러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크게 걱정할 거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지금 미국 일부 주에서 경제 재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재개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조금 더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